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렸는데 다 쓰시네. 여기는 뭐 저기 아니 뭐 자기 전화번호 뭐 가르쳐주기 싫으면은 거기다가 제가 예쁘게 해놨죠? 옆에 별로 안 예뻐요? 예쁘잖아. 나눠준 거. 왼쪽 오른쪽에 꽃도 있고 내가 그렸는데 그래서 뭐 전화번호 알려주기 싫으면은 그냥 카톡 계정 쓰셔도 됩니다. 뭐 전화 안 해요. 바쁜 사람입니다. 전화 안 합니다. 뭐 쓰도 상관없고요. 네,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강학상 개념입니다. 독일의 행정법원법에 따르게 되면 걔네들은 취소의 대상이 행정행위입니다. 걔네들은 법의 행정행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정법상 개념, 실제 제정된 법률 말하는 겁니다. 실제 제정된 법률, 실정법상의 개념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한테 있는 거 중에 최협의서를 끌고 와서 강학상 개념이 된 거예요. 우리는 강학상 개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 이렇게 되어 있죠. 처분. 학문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 행정행위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였었어요. 첫 번째, 행정청이 한 행위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행정청이라는 것이 결정권, 표시권 이거죠. 내부적인 결정권, 외부적인 표시권 어느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외부적인 표시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의사결정과 의사표시 중에 표시권 쪽이에요. 기관이 결정권과 표시권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누가 행정청이라고? 표시권 가진 쪽이 행정청이라고 했었어요. 작용법상 행정청 이 결정권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처분하는 친구는 다 행정청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기타 행정주체, 기타 공법상 법인이라거나 공무수탁사인 같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기능적 의미행정청. 여기 보면 광의협의 이렇게 되어 있죠. 협의에다가 기능적 의미행정청을 포함하면 기타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 포함하면 광의행정청이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실정법상 행정청이고 그다음 요거 조그만 거 요게 강학상 행정청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작용법상 행정청이고요. 요거 협의행정청 요게 조직법상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겠어? 실정법상 행정청, 강학상 행정청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작용법상 행정청은 조직법상 행정청 플러스 알파. 광의행정청은 협의행정청 플러스 알파.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요. 문제에서 세 가지 종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청의 행위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어야 되는 것이다. 구체적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 얘기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는 것은 저거는 법규범이다. 법규범이고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집행, 행정작용해야 된다. 즉 입법작용, 사법작용, 법제정이나 법적용, 법선언작용 아니다. 이렇게 갔었죠. 권력적 단독행위, 권력적 행위 된다. 단독행위 된다. 우월적 지위에서 해야 되지 권력적, 대등한 지위에서 하면 비권력적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단독행위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행위처럼 의사합치를 통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었고요. 다음 공법행위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공법행위가 아니고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가 바로 공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효과가 공법적 효과냐 아니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 사법행위에 해당 사항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 권리 의무를 담고 있는 게 무슨 법? 실체법. 실체법 다섯 번째 것 때문에 행정행위는 실체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국민에 대한 행위해야 되는 것이다. 외부 관계에서 외부 행위 말하는 것이지 내부 관계에서 내부 행위는 우선 행정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 얘기는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에 된다고 했죠. 법적 행위에 되는 것이지 사실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전부 다 처분이라고 되어 있어. 처분. 처분하고 위에 있는 행정행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요. 이론론 파란색이 행정행위입니다. 빨간색이 처분입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처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걸 해석하는 거죠. 행정행위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똑같다. 똑같다고 보면
행정행위는 실체법적 개념이다. 그럼 처분도 실체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아 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요.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 행정행위가 아니면 전부 다 처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분될 수가 없으면 항고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가 돼요. 우선 판례 입장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학설은 이쪽이 다수입니다. 처분과 행정행위는 다른 거다. 다르다라고 말하게 되면 항상 뭐야? 더 크다 라는 의미예요. 다르다 이원설은요 더 크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행정행위보다 더 넓다. 그래서 파란색까지가 행정행위가 되는 거고 빨간색이 남은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이 남은 부분을 우리가 플러스 알파 부분을 형식적 처분 영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행정소송법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분 등이라 함은 하고 들어가 가지고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을 하는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여기까지를 처분한 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라고 해서 처분 등에서 등은 여기까지가 처분이니까 그 뒤쪽에 행정심판의 재결은 등은 뭐라고? 행정심판의 재결 처분이 되는 것이고 처분 안에 이상한 게 하나 들어가 있지? 그 밖에 이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역이 바로 형식적 처분 영역이다. 그래서 학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행정작용이 처분 안에 포함되고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요걸 찾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걸 찾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전 평균적으로 두 문제꼴 10점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10점 정도가 못 찾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 찾는 문제. 그럼 어떻게 찾냐? 찾는 방법은 문제 푸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 푸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공부 10년 해도 딱 보고 이게 행정행위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처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판례가 뭐라고 판시했는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독약 특강에서 이게 법적 성질만 쫙 모아놓고 설명하는 그런 수업도 따로 있어요. 문제를 처음부터 그 3천 문제 다 풀어도 다시 이건 뭐야 하면 못 풀어요. 학생들은 풀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싹 모아줘야 돼요. 싹 모아서 막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엔 그냥 냅다 외우기예요. 냅다 외우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교수님도 못해요. 혼자서 못합니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구체적 사실이다. 사람, 개별성, 일반성이죠. 사건, 구체성, 추상성 이렇게 되는 거죠. 특정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특정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나눠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1, 2, 3까지 행정행위, 4번은 법입니다. 4번은 법규명령, 이거는 행정입법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게 구체적 사실화는 법 집행이다. 그러면 여기가 행정행위인 건 알겠지.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넌 누구냐? 2번. 넌 누구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구체적이지가 않잖아. 구체적이지 않은데 행정행위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공장주 갑에 대해서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인해서 도로에 생기는 빙판이 생길 때마다 그거를 제거하라고 한 거예요. 제거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그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 사람한테만. 그렇다면 이거는 구체적인 규율보다 더 구체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개별적 규율은 구체성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추상적 규율이라고 우선은 봐야 됩니다. 왜 그래요? 시간과 장소의 한전성에 대한 문제에서 여기서 시간이 깨져요. 시간이 깨지기 때문에 추상적 규율이라고 보는데 또 이것도 그냥 이런 상황을 이 개별 구체라는 건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세요. 개별적 규율이면 전혀 문제 없다. 개별적 규율이면 당연히 행정행위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좀 미묘한 대립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구체적인 거, 여기가 가장 전형적인 상황이에요. 개별 구체, 일반적인 거 보시면요, 횡단보도 설치행위, 주차 정차 금지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이런 거. 횡단보도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거길로만 건널 수 있는 거죠. 거길로만. 그러니까 여기로만 건너야 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여기로만 건너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이 행정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이잖아요. 불특정 다수인이니까 누가 건널지 모르지, 이곳을.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 규율이에요. 일반적 규율인데 구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구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건은 어때요? 장소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한정돼 있으니까 이거는 구체적 규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 일반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처분,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는 일반 처분이다. 그 다음에 행정행위 안에 의사표시가 포함되면은 뭐라고 한다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가 포함이 안 되면 뭐라고 불러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청이 원하는 효과에 의혹하는 법적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면 그런 게 바로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의 효과 요소와 관계없이 그것을 구성 요소로 하지 않고 법이 정해진 대로의 그냥 효과가 발생을 하면 그런 걸 준법률 행위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에는 명령적, 형성적 행정위가 있었어요.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총 6개.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적 행정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렇게 총 10개였습니다. 10개. 그 다음 법 구속 정도에 따라서 기속, 재량 이런 게 나눠졌었죠. 기속행위는요 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재량이라고 하게 되면요 법에 정해진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재량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재량, 선택재량이라는 게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 어느 정도 법에 구속되는가 행정청이 정도에 따라 나눠봤어요. 그 다음에 수익적인 게 있고 침익적인 게 있고 복효적인 게 있죠. 복효적인 거. 복효적 행정행위는 수익과 침익의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라고 했어요. 동시에 발생한다. 복수효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필요 없이 그냥 막 철거명령 이래버리면 뭐예요? 이거는 일방적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직원의 수리, 의원 면직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사직원을 제출해야만 되는 거예요. 공무원 임명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을 해도 여러분들이 나 공무원 안 할래 라고 동의 안 하면 공무원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강사를 하기 위한 관문으로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요즘에 뭐 그런 사람들 없죠. 그런데 쌍방적 행정행위 이거는 상대방 국민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그래야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쌍방적 행정행위. 법률관계가 변동되냐 안 되냐 법률관계를 바꿔버리게 되면 발생, 변경, 소멸 그러면 적극적 처분, 적극적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고 다음 법률관계 변동을 안 시키면 거부처분, 소극적 행정행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남은 부분 있죠? 알파 영역, 형식적 처분 영역 안에 내부행위, 사실행위 핵심은 여기에요. 어디냐면 2번의 구체적 사실, 5번의 국민의, 그 다음에 권리임의 영향 보통 이쪽이에요. 문제가 나오면 이거 이상 본 적 없습니다. 여기를 깨면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데 즉 행정입법인데 예외적으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 추상적 여기잖아. 일반적 추상적이면 행정행위는 분명히 아니에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면 행정행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형식적 행정행위. 형식적 행정행위. 행정의 외행정작용이 꾸역꾸역 요 안에 들어왔다. 그럼 넌 인마 이름이 형식적 행정행위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 국민의 무슨 말이에요? 외부적 행위여야 되는데 내부적 행위야. 조직 내부적으로 한 행위인데 또 예외적으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 행위면 행정행위는 아니야. 행정행위는 아닌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면 또 일로 들어와. 형식적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요거 법적 행위. 법적 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야. 사실행위인데 또 예외적으로 처분 안에 막 들어오면 그런 거를 우리가 형식적 행정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까지 있는 판례 기초로 하게 되면 2번의 앞부분, 5번의 앞부분, 뒷부분 총 3개의 종류에서 보통 밀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기속과 재량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속행위
기속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떨 때 기속으로 볼까, 어떨 때 재량으로 볼까, 뭐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어요. 학설 대립이 있는데, 이랬죠?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건 재량설 얘는 뭐냐면 1, 2, 3의 요건. 1, 2, 3의 요건, 그 부분을 보고 나서 기속과 재량을 구별해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속행위는 어떨 때냐면 1, 2, 3 부분이 일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일의적 규정. 그러니까 0.1%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약에 측정이 되면 면허를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0.1% 일의적이죠? 그러면 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목적, 종국 목적 나눠가지고 그걸 또 다시 불확정 개념을 어느 정도 불확정이냐라고 비교를 해가지고 교통의 안전, 위생의 보호 이런 식으로 불확정적이긴 한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일의적으로 딱 말할 수는 없는데 단수의 의미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요 정도 어느 정도의 목적이 중간 목적이 제시가 돼 있으면 기속으로 보재요. 그냥 미친 소리 아무 소리 아니에요. 종국점 공익 이래버리면 이러면 재량으로 보재는 거예요. 이거 제정신 아닌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적용 안 합니다. 요건에 아무 말도 없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 말도 없어. 그럼 재량이라는 겁니다. 혼자 재밌게 노세요. 효과 재량설, 이거는 우리 기속과 재량은 어디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중에서 지금 이 첫 번째 건 법률 요건 쪽을 보자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법률 효과 쪽을 보자는 거야? 아니야. 얘는 또 딴소리 하는 거야. 딴소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익적이면 기속으로 보게 되고 수익적이면 재량으로 보자. 그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효과의 내용을 가지고 보는 거지 법률 효과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 효과 부분, 그 규범 구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야 침익이야의 효과, 이걸 가지고 보자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판례가 이거를 또 일부 반영을 해요. 판례가 한 20, 30%는 이거 끌고 다닙니다. 제정신 아닌 건데 많이 욕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침익이면 기속이라고 했죠. 근데 영업정지를 한다, 철거명령을 한다, 다 재량이에요. 법에 다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안 먹혀요. 거의 안 먹힙니다. 수익적이다, 건축허가한다, 영업허가 다 기속입니다. 다 기속이거든요. 이거 안 먹혀요. 안 먹히는데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가끔 먹힐 때, 그럴 때 판례가 막 이거 수익적임으로 재량이다 막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판례대로 푸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항상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 이 표현이 무조건 달라붙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있잖아, 수익적 행정 행위인데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량 행위인데 라는 의미예요. 안 먹히는 말인데 판례가 수익적이면 재량이라 이렇게 본단 말이야. 판례가 정신 놔갖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판례가 한 말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야, 수험적으로는. 그래서 문제에서 수익적인데 그러면 있잖아, 재량행위인데 라고 읽어야 될 때가 있어. 알겠어요? 읽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건 또 문제 풀면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속행위 여길 봐야 되는 거야. 효과 규정 여길 봐야 되는 거지, 요건 여기서 기속 재량이 나눠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 2, 3의 요건을 갖췄다고 전제를 깔아. 갖췄단 말이야. 근데 해야 한다, 이럴 때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단 기속인 거잖아. must.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량의 종류는 결정과 선택이 있어요. 요건은 갖췄다는 전제를 까는 것이고, A라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재량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재량이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건은 갖췄는데 A, B, C, D, E, F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면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면, 해임, 강등정지, 감봉견책 중에 하나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앞에 4개가 중징계, 뒤에 2개가 경징계입니다. 그거 고르는 건 당연히 행정청 맘인 겁니다. 행정청 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선택재량,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선택재량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을까 적을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요거의 판단에 학생들이 잘못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사업법에 보게 되면은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어가 누군지를 봐야지. 주어가 행정청이어야 돼요. 주어가. 행정청은 할 수 있다. 행정청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 재량이죠. 행정청이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기속이죠. 근데 지금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했잖아. 이건 뭐예요? 국민이잖아요.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허가를 받으라고 했잖아. 이건 불분명한 거예요. 예, 근거 법 문헌을 가지고 문헌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법 규정과 법 문헌은 다른 겁니다. 법 문헌은 법에 써 있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 다음에 법 규정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법 문헌이 불분명한 거야.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법 문헌이 분명한 거예요. 법 문헌이. 주어가 행정청이고 할 수 있다. 주어가 행정청이고 해야 한다. 그럼 확실히 기속이고 재량이고 나눠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주어가 행정청이 아니면 이게 대표적으로 근거 법 문헌이 기속과 재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불분명한 상황이라고요. 그럴 땐 다음 단계 넘어가야지. 그죠? 근거 법 문헌의 표현은 안 돼. 그러면 기본권 관련성 정도를 가지고 봐야 된다고요. 기본권 관련성 정도를 가지고.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예요. 그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서만 제한해라 라고 돼 있어요. 법률로서만 제한해라. 법으로 제한하라고. 법으로. 뭐로 제한할 수가 없어? 행정청의 재량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본권을 제한할 땐 법으로 하라고요. 기본권 관련성 정도가 크면 뭐로 봐야 돼? 법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기속행위로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권 관련성 정도가 떨어지면 낮으면은 공익 관련성 정도가 더 큰 거야. 상대적으로. 그럴 땐 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은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공익 관련성 정도가 더 크면은 그때는 재량으로 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속행위, 자유권적 기본권 회복의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 관련성이 더 크면 기속으로 파악을 한다. 37조 2항에서 뭐라고 하고 있다? 기본권에 대한 법률로만 한다. 법률로만 한다. 기본권에 대한 문제면 법률로만 하니까 기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강학상 허가가 그런 식이 되는 것이고, 특허가 공익 관련성 정도가 더 커요. 공공복리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은 행정청 마음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방법 선택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 쪽에서 재량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공익과 지금 기본권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재량과 기속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재량 기속 비교해서 또 판단하는 문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정리한 내용이 이제 이거잖아요. 그쵸? PPT로 가시게 되면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 요거는 결정재량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상한선을 줬다,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물론 이제 27일, 63일 다 되는 거죠.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종류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이 되죠. 무슨 재량? 선택재량.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갔고요. 네, 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맞죠? 제3자유행정이 방금 전에 여기는 보지 마시고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할 거니까 제3자유행정이 보시면은 아까 효과에 따라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위가 이거 기준이 누구야? 상대방 알겠어요? 상대방 기준이에요. 항상 판단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상대방한테 수익이면 수익, 침익이면 침익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유리분리 수익과 침익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복수의 효과가 있다. 복효 이렇게 말했었죠. 여기서 이제 제3자유행정위하고 혼효적 행정위가 있었어요. 얘를 또 다른 이름이 뭐야? 이중효적 행정행위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지. 그래요. 행정법 분쟁 우리 배웠었고요. 3, 4유형 보도록 합니다. 위에가 3유형, 밑에가 4유형 이렇게 되는 거야. 행정청이 갑한테, 얘가 공장장이야. 공장장 갑한테 상대방 누구예요? 상대방 공장장 갑 이렇게 되는 거죠. 얘한테 연탄공장 건축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연탄공장 건축허가 상대방한테는 수익이죠. 수익인데 인근 주민 을이에요. 이 제3자 을이 여기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요건 몇 유형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수익, 제3자한테 침익. 그러면
삼유형이었죠. 삼유형은 제3자 방어 소송입니다. 제3자 방어 소송. 지금 방어하려고 얘가 소송하게 될 거예요. 얘가 이렇게 소송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근 주민 을이 행정청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이 공장장 갑에 대해서 연탄 공장 가동 중지 처분을 시켜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에 대해서 거부를 해버렸다. 연탄 공장 중지 처분 안 할래라고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 누가 소송을 제기해요? 얘가 소송을 제기하죠. 얘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침익, 그 다음 제3자한테 수익인 처분을 해달라고 한 거죠. 이런 건 몇 유형에 해당해요? 제3자 요구소송이죠. 요구소송. 처분의 상대방은 얘야. 처분의 제3자가 얘야. 제3자가 이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이런 게 4유형에 해당을 하는 거죠. 4유형에. 오케이? 예, 요게 이제 제3자 이제 혼효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분쟁의 3유형, 4유형. 우리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봅니다. 예, 공법상 권리에 대한 문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공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국가하고 국민하고 사이, 행정주체, 행정객체 사이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공법관계.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뭐예요? 권리의무관계. 그 중에 권리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주체가 행정객체, 국가가 국민한테 어떤 행정작용을 했지. 공법작용, 사법작용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공법작용이면 공법관계 만들어낼 거고, 사법작용이면 사법관계 만들어내겠죠. 공행정작용, 사행정작용 이렇게 됐어요. 요 공법관계를 뭐라고도 불러? 행정법관계라고도 부르는 거야. 행정법관계. 행정법관계 이런 표현 문제 나올 때 있어. 그냥 공법관계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법관계에서의 권리의무는 공권, 공의무에 대한 문제겠죠? 예, 사법관계에서의 권리의무는 사건, 사의무에 대한 문제가 될 거야. 이거 별 관심 없어, 우리. 이쪽에 관심 없고요. 그 다음에 국가하고 국민, 국가 쪽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의무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 다음 국민 쪽이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의무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 하지마! 방어권입니다. 개인적 공권, 그 다음 수익적 처분에서 내놔! 하면 이행청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재량행위에 의해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 해달라니까 무하자 재량행사 청권이라고 부릅니다. 무하자 재량행사 청권. 그 다음에 특정 처분의 발령 불발령을 요구하게 되면 이거는 실체법적 공권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비교를 한 거야? 침익, 수익, 내용 가지고 비교한 거야. 내용 가지고. 그 다음 재량기속 효과 가지고 비교한 거야. 효과 가지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2 곱하기 2는 4, 네 가지의 종류로 나옵니다. 공권은 네 가지의 종류로 나온다고요. 방어권이야, 이행청권이야, 무하자련청권이야, 실체법적 공권이야. 에 따라서 2 곱하기 2는 4, 네 가지의 종류로 공권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도 거기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공권은 어떨 때 성립되냐? 3번은 무시하는 겁니다. 1번, 2번이에요. 예전에는 3번의 요건까지 갖춰야지만 그래야지 공법상 권리라는 게 성립된다고 보던 시절이 있어요.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기당했습니다. 왜 폐기당했냐면 이건 옛날에 열기주의가 적용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지금 개괄주의가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런 논의 안 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익관철의 의사력, 의사관철의 소구력이라고도 합니다. 의사관철의 소구력이라고도 하는데 인정하면 뭐하냐고요? 공법상 권리 인정하면 뭐하냐고? 실현을 시킬 수 있어야 권리지. 그치? 갖고만 있으면 뭐 할 거겠습니까? 실현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실현을 시키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때는 뭐라고? 열기주의가 적용되고 있었다고. 열기주의가 적용되고 있었다고요. 열기주의는 뭐야? 요런 것만 행정소송 되는 거야. 끝! 이렇게 되니까 위에 있는 두 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있어봐야 소용없는 권리거든. 있어봐야 소용없는 권리니까 권리를 인정도 안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관철의 소구력, 이익관철의 의사력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봤는데 버려졌습니다. 이거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이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보게 되면은 의사관철의 소구력, 이익관철의 의사력을 필요로 한다. 공권 성립에 이런 게 물어봐지거든. 뭔 개소리야. 이래버리면 또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나머지 세 개 중에 하나가 좀 헷갈려 버리면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예, 그래서 저런 게 있었다. 열기주의 시대에 지금은 개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체의 공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을 허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부가하고 사익보호에 대한 문제예요. 이 의무부가 부분에서는 있잖아요. 예, 기속재량 요게 나눠지는 거고 사익보호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예, 공익사익 여기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공익사익. 예. 상대방하고 제3자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재량하고 기속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속으로 되어 있어요. 요건을 갖췄습니다.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의무가 있죠. 법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당연히 뭐가 돼요? 기속행위일 때. 그러면 아까 전에 실체법적 공권 개인한테 이렇게 불렀으면 국가한테 뭐라고 부르면 돼요? 실체법대로 행동해야 되는 의무. 실체법적 공의무가 당연히 인정돼요. 기속행위에서 뭐라고? 실체법적 공의무가 당연히 인정돼요.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재량행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량행위. 과거에는 자유재량 행위 이론에 따라서 재량행위 영역에서는 행정청한테 국가한테 아무 의무도 부과 안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 의무도 부과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행정소송법 27조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재량이라는 게 무제한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뭐를 인정을 하게 됐어요? 예, 재량권의 한계 일탈하면 안 된다. 예, 비평신자 목동 부시사 위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무하자 재량사 의무라는 게 지금은 인정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익보호라는 문제는 왜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쪽에 사건 사의무가 아니라 공권 공의무 얘기하는 거야. 공권 공의무. 그러면 이건 공법이잖아요. 공법은 왜 만드는 거야? 공법은 공익을 보호하려고 만드는 거지 사익을 보호하려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익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사익도 있어야만 개인한테 개인의 이익, 그게 사익이잖아. 개인의 이익, 전체 이익, 이게 공익이잖아. 전체 이익은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야. 근데 그 안에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어야 개인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개인적 공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가 보세요. 공권과 법률상이익. 행정소송법에는요, 예, 법률상이익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법률상이익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법률상이익은 뭐예요? 공법이 보호하는 개인적 이익입니다. 공법이. 저 법은 당연히 공법이죠. 공법이죠. 근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야 돼요? 공익? 아니, 개인의 이익. 개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공법이고 저건 무슨 법? 실체법입니다. 실체법. 그러니까 이 법률상 이익은 통설빨래에 따르게 되면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법률상 보호 이익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법률상 보호 이익에서 어디를 집중하는가? 법률 보호 여기를 집중을 하게 되는 거야. 법률 보호. 그러면 이 법률의 범위가 커지게 되면은 이 법률상 이익, 공법상 권리의 범위도 당연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률의 범위가 확대가 되면은 그러면 양적 범위가 확대되면 공권의 범위도 같이 확대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 질적 범위가 확대가 되면은 그런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면 역시 공권의 범위가 확대가 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법률의 범위, 보호의 범위 이렇게 확대하는 논의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위에가 법률의 범위, 밑에가 보호의 범위 이렇게 나오집니다. 처분을 하는 근거법이 있겠지? 예, 처분하는 근거법이 있는데 그 근거법 말고요. 이 처분과 뭔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법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법이 사익을 보호하고 있어도 지금은 인정합니다. 대법원 이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이나 헌법상 기본권이나 원리가 그 사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여져도 역시 공권을 인정을 하게 돼요. 이게 점차 넓혀지는 게 바로 뭘 넓히고 있는 거야? 법률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거야. 법률의 범위를. 보호의 범위. 옛날에는 뭐라고 봤냐? 명시적으로 사익을 보호해 라고 써 있어야만 보호하는 것으로 봤었어. 지금은 명시적으로 써 있지 않아도 해석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인정이 될 수 있으면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보호의 범위의 확대 논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공권과 공의무 기본입니다. 행정법은 결국은 공권에 시작해서 공권으로 끝나는 거야. 공권에 시작해서 공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나중에 봐도 무슨 소리 하는지 하도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럼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 다음 우리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정개입 청구권. 예, 우리가 사건 파악할 때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게 돼요. 먼저 첫 번째 상태 보고 처분 봐요. 상태 보고 처분 봅니다. 상태가 소극적 상태가 있을 때가 있고 적극적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수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은 배제한 겁니다. 지금 그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수익적 처분을 내가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요 위에 요건 수익적 처분. 그래서 수익적 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소극적 상태, 적극적 상태. 이게 소극적 상태. 알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이게 소극적 상태입니다. 무응답. 알겠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그 다음에 적극적 상태. 이건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를 한 겁니다. 자기를 한 건데 그럼 이건 그냥 부자기로 가게 되는 건데 자기를 했는데 그게 소극적 처분일 때가 있고 적극적 처분일 때가 있어요. 앞에 나왔었죠? 적극적 행정행위, 소극적 행정행위 뭐라고 했어요? 적극적 행정행위는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는 거고 소극적 행정행위는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 안 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이 소극적 처분 뭐예요?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적극적 처분에 불복하면 그 내용이 수익이 아닐 거야. 침익일 거라 이겁니다. 침익일 거라. 그래서 여기서 소극적 행정작용 요거 두 개를 묶을 줄 알아야 돼요. 소극적 행정작용 이거는 거부부작입니다. 거부부작이 저거는 어쨌든 내가 해달란다고 안 해준 거야. 해달라고 한 대로 해준 게 아닌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안 해준 거고 싫다고 말해도 안 해준 거야. 그렇죠? 하나는 부작위 하나는 작위이긴 하지만 요걸 합쳐서 우리가 소극적 행정작용이라고 한다고. 그래. 여기서 얘는 수익적 처분, 얘는 침익적 처분을 전제로 했지. 위에는 요구소송, 밑에는 방어소송. 행정법 분쟁으로 치게 되면 위에는 2사 유형이죠. 요구소송, 그 다음 제3자 요구소송. 그 다음 얘는요 1,3 유형이죠. 방어소송, 제3자 방어소송. 이렇게 1, 3, 2, 4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2사 정확히 구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2사 들어갑니다. 아까 그 연탄공장 그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탄공장은 뭐예요? 인근 주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 때려달라는 거야. 때려달라는 거지. 그치? 공장장 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유형은요. 내가 행정청한테 영업 허가 해달라고 신청했어요. 근데 제가 거부 부작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누구한테 행정권을 발동해달라는 거야?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나한테. 알겠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유형 들어가게 되면 제3자 요구소송 인근 주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누구한테 해달라는 거야? 제3자 연탄공장 공장장한테 그와 같은 개선명령 같은 시정명령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누구한테? 제3자한테 다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이유형 사유형 요구소송 제3자 요구소송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대로 내려봐. 그대로 내리면 행정개입 청구권에 이렇게 두 종이 있어요. 두 종이 있는데 이 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판례를 우리가 담을 그릇을 못 만들어요. 판례는 막 흩어져 있단 말이야. 막 엉망진창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걸로 다 그릇을 만들어 놔야지. 아, 쟤 갖고 와. 여기다 넣어. 이쪽의 특징 알지? 그렇게 하면 답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 이렇게 다 잡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건들을. 그러니까 그릇부터 만들어 놔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내려오면 요거야. 이사유형. 행정 개입을 해달라는 건데 이유형은 행정이 발급청구권이라 불러요. 행정의 발급청구권. 이건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나한테. 그 다음에 사유형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라는 것은요. 이거는 협의행정개입청구권이라 말합니다. 협의행정개입청구권. 사유형 쪽이 협의야. 사유형 쪽이 이거 전체 합치면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유형의 행정행위 발급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가봅시다. 수익적 처분입니다. 수익적 처분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줘. 신청했어요. 얘가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첫 번째 신청권이 있다 없다 나눠보세요. 있다 없다.
예, 응답이라도 한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일반적 추상적 무슨 신청권? 응답 신청권. 응답 신청권. 예, 여기 나오죠. 예, 신청에 대해 단순히 응답받을 권리다. 절차적 권리다. 응답 절차를 좀 밟아달라는 거야. 내용에 관심 없습니다. 아무런 처분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아무런 응답이라도 좀 해달라는 거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알겠어요? 무시하지 말라고. 예, 그게 바로 뭐야? 이게 신청권. 신청권이라는 것은 예, 신청에 대해 단순히 응답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뭐예요? 허가해달라고 했으면 허가를 해줘. 라는 게 신청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실체적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응답이라는 절차만 좀 밟아줄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절차적 권리입니다. 절차적 권리. 신청에 따른 인용이란 만족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행정개입청권이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행정개입청권이에요. 예, 행정개입청권,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응답을 받을 권리 말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기서 단순히 내가 응답받을 권리조차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겠죠. 응답도 요구할 수가 없는데 무슨 내가 원하는 응답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옛날에 자유한국당이 그게 옛날에 새누리당 그 전에 뭐였어요? 그다음 뭐 전에 새누리당 전에 뭐였지? 뭐라? 한나라당 그래 한나라당. 예, 이름 이상하게 자꾸죠. 두 나라당이었다가 한나라당이었다가 예, 헌누리당에다가 이 이름을 되게 아유 됐습니다. 더 얘기하면 끝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서 이제 뭐 들리지도 않아. 그거 이게 연결하면 뭐 책 나올 것 같아. 거짓말 분석표 이렇게 딱 하면은 네, 나오고 만들려고 하라고 하면 내가 백과사전 만들어줄 것 같아. 예, 아무튼 거기서 이제 어처구니 그게 김대중 정부 때요. 예,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외무부 장관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지가 국민의 대표인 거지.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임명권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한나라당 그래 한나라당 당시에 어떤 이제 A라는 국회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그런 거예요. 저 새끼 자르고 딴 새끼 하라고. 임명하는 건 처분이거든. 임명하는 건 처분이야. 저 새끼 자르고 딴 새끼로 바꾸라고 예 해놓고 그리고 나서 외국을 갔다 온 거야. 그러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답했겠습니까? 육갑하네. 그냥 이거 아니야 느낌이. 그치? 그 말은 하지를 못하지만 저 육갑이잖아 지금. 그치? 담배 6갑 한 번에 피는 거라고. 제정신 아닌 거지. 그거야. 대답을 안 했어. 대답을 안 하니까 얘 뭐 했는지 알아? 부작위 위법하기 소송을 제기했어요. 칠갑하네 진짜. 그쵸? 아유 정신을 차리든지 공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고. 그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때 각하시켜버렸어요 법원에서. 미친놈이다. 결론은 미친놈이다. 집에 가라 그랬어요. 왜? 신청권이 없어요. 신청권이 없다는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의 그와 같은 요구사항에서 응답이라도 해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까? 지가 응답이라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건 뭡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저도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하자없는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틀리지 않은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죠? 다른 수업을 듣는 친구가 장단기 이런 학원 있잖아요. 그렇죠? 중단기에서 장단기 됐죠. 예. 장단기, 예, 장불단기, 몰라 하여튼 다 뭐 이름도 안 나와. 그렇죠? 예, 우리나라 장수생 생산업체, 예, 거기서 수업을 듣는 친구가 나한테 자기네 선생 대답 안 해준다고 질문하면 내가 답변해야 됩니까? 니네 선생한테 가세요. 예, 이거죠. 난 답변의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예. 물론 시끄럽게 떠들겠지.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치? 예, 왜 이렇게 막말해야 되죠? 내 수업을 안 듣고 있으니까. 듣고 있다면 내가 대답을 할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치? 플러스와 마이너스 쪽에 아무런 분쟁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쪽에서 질문하다가 내 대답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나는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틀리게 대답한다고요. 판례 없는데 판례 있다고 뻥치고 판례 번호 막 만들고 막 이렇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죠.
난 그 사람한테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라고요. 그거야. 예, 자기가 뭔데 외무부 장관을 바꾸니 많이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근데 응답은 요구해 볼 수 있어요. 응답은 요구해 볼 수가 있는데 나눠봅시다. 재량과 기속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재량과 기속. 예,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딱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냥 뭐라고만 말할 수 있어요. 하자 없는 응답 좀 해줄래요? 이렇게밖에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하자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얘가 원하는 응답을 바로 해줘야 될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무하자 재량에서 의무입니다. 아까 어떻게 됐어? 공권이 성립이 되려면 공권은 의무부가 사익보호 이거잖아요. 의무부가 사익보호. 여기서 공권 성립됐으니까 사익보호성 이미 인정된 거야. 아까 얘기한 거, 예, 법률의 범위 확대하고 보호의 범위 확대해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해갖고 공권은 인정이 된 거야. 인정이 된 건데 지금 재량인 거지. 재량인 거야. 그럴 때 뭐밖에 인정 안 된다고 했어? 무하자 재량의 사초원권밖에 인정 안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나왔죠? 중동에 있는 나라는 고충이 많아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전 지구 인류를 선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한 명이 그들의 1000명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에 대한 사건이어야 된다.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손해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돼야 된다. 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야 된다. 보충성의 국가기관 개입을 통한 위해제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맞춰지는 사건이다. 그러면 법률에 따르게 되면 재량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의 범위 안에서는 기속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량의 영울의 수축이란 말입니다. 재량의 영울의 수축. 그러면 이건 더 이상 무하자 재량의사 의무가 아니라 행정개입 의무예요.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거라고요. 할 때가 됐어.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행정개입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가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 되는 거죠. 이걸 못 올리면 뭐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형식적 권리예요. 형식적 권리. 그냥 좀 잘 해주세요. 이 정도란 말 잘 해주세요. 그냥 형식적 권리지 실질적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결국은 이따구로 끝나요. 행정개입 청구권은 1.3 유형의 문제야, 2.4 유형의 문제야. 수익적 처분이야, 침익적 처분이야. 수익적 처분이지. 수익적 처분. 그래,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법률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를 깔아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재량행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개입 청구권은요. 나눠보세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건 이행 청구권이라 불렀어요. 침익적 행정에 대한 건 방어권이라 불렀어요. 내용의 측면. 그 다음에 기속행위에 대한 건 우리가 실체법대로 움직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실체법대로 해주세요. 그대로. 실체법적 공권. 이거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모두 포함한다고. 침익적 행정에도 포함한다고. 지금 우리 수익을 전제 깔았잖아. 수익을. 그러니까 실체법적 공권은요. 법대로 해달라는 거지. 법대로 해달라는 거에 있어서 침익 수익 다 있을 거 아니야. 법에 정해지는 건. 침익 수익 다 있을 거니까 침익적 처분하지 마. 수익적 처분 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다 있는 건데 요 행정개입 청구권은 여기서만 인정되는 거라고. 여기서만. 실체법적 공권은 여기 두 칸 다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두 칸 다 침익에도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얘는 수익만 존재하는 거라고. 수익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 재량행위죠? 재량행위인데 여기가 이렇게 재량으로 영을 수축하는 요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물론 처음부터 기속행위면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돼요. 처음부터 기속행위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칸이에요. 요 칸. 그래서 요게 이제 내용, 요게 이제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 행정개입 청구. 행정개입 청구권 요거 두 개가 결합된 거라고 봅니다. 두 개가. 이행청구권 플러스 실체법적 공권. 이행청구권 플러스 실체법적 공권이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의무부가 부분을 아까 보신 대로 무하자 재량의사 의무에서 행정 개입의 의무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바꿔주는 과정이 바로 재량 영로의 수축, 중동고충국이란 말이에요. 중동고충국 조리법을 근거로 해서 불문법은 구체적 사건에만 적용되는 거잖아. 구체적 사건에 조리법이 들어가고 재량을 확 수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 개입 의무가 인정이 될 수 있고, 예, 이거 의무부가 그다음에 사익보성에서 사익보성이 인정이 되게 되면은 결국 행정 개입 청구권이 성립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정 개입 청구권. 이건 뭐 또 문제가 언제나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끝이죠? 네. 여기까지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공정력 얘기했으니까 13번에 있는 존속력, 방금 본 걸로 치면 뒤에 거라고 싶지만 공정력을 보면 13번을 먼저 하는 게 맞는데 13번 먼저 합시다. 13번 존속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잖아, 그 소송의 효력을 보세요. 판결의 효력. 여러분들 행정소송 다 들었잖아, 그쵸? 최소한 인문특강은 들었죠? 국가배상은 아직 안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아까 이름 적었지? 내가 카톡에다 막 욕을 막 야 이 새끼들아 막 할 거야. 폭탄 막 날릴 거야.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번은 들을 거야? 양심껏 하세요. 뭐 다 성인들인데. 그거 알아요? 국가배상에서 있잖아. 국가배상에서 있잖아요. 응?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이면 국가의 손발로 인정을 해줘. 그치? 어느 정도의 실수까지는. 근데 그 잘못의 정도가 국가기관으로 제 품격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사람 취급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또 진지하게 쳐다봐. 좀 들어. 알겠어? 좀. 야, 이것만 갖고 안 돼. 여러분 4월이야 4월.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응? 하프 뛰는 애 중에서 물론 이제 개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2주 딱 뛰고 나서 초급반에 베이직반에서 구급 문제 푸는 거 2주 동안 시험을 봤는데 저 하나도 안 틀렸거든요. 이제 베이직 그만 듣고 어드밴스만 들어올게요. 그 허락을 맡으러 온 거야. 그래라. 뭐 틀린 거 없으면 그 정도면. 대신 너무 오래 그러고 있으면 또 틀릴 수도 있다. 어느 정도 딴 과목에 좀 집중하다가 좀 시간 지나면 다시 들어와라. 지금은 이제 중급반 듣는 것만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여러분들이 걔네들하고 싸우는 거야. 걔네들하고. 응? 선원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선원주의 원칙. 우리 행정법에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선원주의가 뭐겠어요? 마드로스주의예요. 마드로스주의. 알겠어요? 안 믿네 이제. 알겠어. 이제 나에게 조금 익숙해진 거야. 이 마드로스주의가 어딨어 이씨. 마드로스주의는 우리 내무반 후임입니다. 내무반 후임. 형님 마드로스죠. 와 맨날 이러고 다녀요. 그게 울산 조폭이었어요. 울산 조폭인데 얘 되게 멋있어요. 잘생기고. 부대에 이렇게 그쪽 애들이 2명 있었는데 둘 다 참 잘생기고 정말 싸움도 잘하고 정말 애들이 인성도 괜찮고. 한 놈은 이거야. 너도 갔다 왔냐? 그때 갔다 왔다고.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또 걔들은 이제 이 딱 처음에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또 이럴 때 집중하잖아. 행정법 때 집중하라고. 중간중간에 딴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필요하면 하는 거지. 이렇게 나도 되게 그런 상황 경험을 안 해봐서 되게 신선하게 들었어. 이제 걔네들 또 세상에서는 그렇대요. 이 안에도 조폭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 서로 다른 지역에서 먹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여기 문지방을 넘잖아요. 여기서부터 날라차기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지들끼리 이미 친해졌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새로운 놈 이제 어쨌든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강단 있게 대응해서 이기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애들 꼬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해서 이겼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실험을 해봤더니 가능한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예, 이놈도 정말 엄청난, 좀 커요. 애가 큰데 어깨는 한 2배 정도 되고 큰데 저 고시 공부할 때도 이렇게 놀러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횡단보도 저쪽에서 딱 서 있어. 사실은 저보다가 한 달 선임이었어요. 근데 그냥 걔는 또 나이 또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그냥 서로 반말을 하고 지냈죠. 제가 나이는 한 6살 정도 많았었고 한 달 선임이랑 반말 트는 게 어디야. 그치? 그 정도면 고마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전역하고 나면 이제 제가 형이니까 이제 신림동에 놀러 온 거야. 저 공부할 때. 그래서 이제 이만한 놈이 잘생겼어 진짜. 예. 공부 다 끝나셨으면 이제 한잔 하시죠. 예, 그럼 공부 끝나는 거 있어. 그냥 먹는 거지. 그쵸? 딱 나갔어.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 형님 뛰어오십시오. 이거야. 한번 안겨달라 이거야. 예, 또 남자끼리 또 한번 안아보자 이거지. 그러면 크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막 뛰어가. 붕 뛰어가 딱 안기면 얼마나 포근한데. 애가 이만해가지고 좋아 오랜만이야. 예, 한잔 하자. 가자. 예, 이게 먹으러 가죠. 예, 딱 들어와서 정말 멋있어요. 애가 지금은 회사를 하나 크게 해서 공장 사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돌아가거든. 잘 돌아가요. 딱 제가 한번 저도 얘한테 장난을 쳐봤는데 정말 그때 제가 얘기했던 그 실미도 교관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그 운동 그렇게 정말 잘하는 애들은 그런 거 잘하나 봐. 얘도 똑같이 저를 그대로 던졌어요. 던졌는데 장난 한번 치자고 하다가 던지고 딱 떨어지니까 지가 던지고 내 날라가 떨어지니까 또 뛰어와서 바로 딱 받아주는 거예요. 아플 뻔했어. 딱 이렇게 하면서 멋있죠. 선원주의. 그 옆에 있는 또 한 놈의 마도로스. 예, 요놈 아까 걔는 인천, 얘는 이제 울산. 얘는 좋다고 또 웃지. 이런 얘기 아니 그 얘는 있잖아.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 했죠. 5분만 3분만 합시다. 3분만. 네. 애가 좀 얘는 인상이 잘생기긴 했는데 좀 무섭게 생겼어. 네. 무섭게 생겨. 딱 봐도 조폭이야. 이제 옷을 벗겼지. 병장 애들이. 예, 저기 시스러 보이는다고 옷을 벗겼는데 이건 몸이 좀 심각해. 생긴 게. 얘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다다다다닥 쫙 찢어져. 너무 이게 보는 순간 너무 위압감이 심해요. 예, 저 딱 보고 나서 저 새끼는 기계인가? 뭐지? 저런 놈이 왔지? 막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만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야. 근데 제 군단 전체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었기 때문에 얘 또 이제 조폭애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 나이는 또 대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만 예의가 바르게 행동을 해요. 제가 2등병 때 2등병을 관리를 했거든. 원래 1병 말까지 말을 못 하잖아. 그렇죠? 제가 딱 보면 옆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9개인가가 딱 찍혀 있어요. 이게 뭐한 짓이냐? 그랬더니 담배빵 형. 그래, 담배빵이 뭔데? 한 개 쓰러뜨릴 때마다 찍는 거야 원래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나 9개. 얘는 간부들이 막 뭐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막 부셔요. 막 부시고 그냥 막 벽 차고 돌아다니고. 병장애가 막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1, 2병이 이렇게 다 앉아서 이렇게 전투화 닦잖아. 그러면 이렇게 상병 애들이나 얘 딱 서가지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갈구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걔가 나를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옆에 딱 앉아 있다가 갑자기 던져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형 욕했다 이거지. 나 욕하면 안 돼. 알겠어요? 우리 형 욕했다. 애들 막 와. 알겠어요? 우리 형 욕했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상병 애들 한 3명하고 병장 애들 1명 이렇게 이제 교육한다고 이렇게 있었는데 애들이 사실 좀 겁이 났잖아. 겁이 나갖고 애들이 다 뛰어간 거야. 딴 데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 2놈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거 사기꾼 놈 하나하고 이렇게 있었거든. 우리 5명에서 그냥 부대 정리했어요. 그래서 1말부터 우리가 병장이에요. 1말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재밌게 살았죠. 그때 걔가 했던 말이 이거야. 형님 저 울산 마도로스 선원주의. 마도로스주의가 아니라 이게 뭐야? 먼저 원한 사람이 먼저 나간다는 뜻이에요. 먼저 원한 사람한테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쟁할 대상은 여러분들끼리가 아니잖아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장수생들, 닳고 다른 놈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놈들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서는 못 이겨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겠어? 물론 응시생의 대다수는 한 80% 이상은 허수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10% 이상의 그 강력한 진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랑 싸우는 거잖아. 걔네들이랑 싸우려면 여러분의 장점은 뭔지 알아? 아직 안 지쳤다. 아직 안 지쳤다는 거야. 걔들은 약점이 지쳤다야. 장점은 내용 다 알고 있다고. 그럼 안 지쳤을 때 몰아치는 거 이게 최선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2년 3년 되면 걔들 5년 6년 될 거야. 2년 3년은 5년 6년 못 이겨요. 오히려 초반에 이기는 거예요. 게임의 룰을 바꿔버려야지 이기는 거라고. 몰아치시라고. 알겠어요? 4월을 목표로 가시라고. 그렇게 가시고 행정법 먼저 끝내라고. 행정법이 제일 먼저예요. 이게 뚫리지 않으면 다른 거 안 뚫리. 이거 엄청난 짐입니다. 안 그럼 과목 바꾸고 지금 아직 2년 있으니까. 행정법 안 뚫려갖고 딴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시험은 기본이 행정법이에요. 시작이. 어떤 시험이든 행정법은 다 들어가 있어요. 행정법 먼저 제끼면 나머지 4과목은 언제나 수월해요. 행정법을 제끼는 과정에서 공부라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는 건지를 알게 돼요. 여기서 더 알려고 하면 사고 나는구나. 여기까지 모르면 또 사고 나는구나. 요 정도 알면 이게 안 거구나 수험적으로. 라는 그 선을 긋는 건 딴 과목이 아니에요. 어디 국어 영어에서 그런 느낌이 나오겠습니까? 안목지가. 철저히 행정법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나오면 다른 법과목이든 다른 학과목이든 이런 필수 과목이든 다 가능합니다.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행정법은 좀 몰아치시라고.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초반에 여러분들 아직 안 지쳤잖아. 아직 괜찮잖아. 이제 뭐 한 달째인데 지금 지치면 5년 뒤면 어떻게 살아남아. 그치? 5년 뒤인데 살아있는 애들 있잖아. 지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봅시다. 또 다른 얘기는 카톡에서 합시다. 행정의 존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딱 이 새끼 무슨 힘이 이렇게 많아. 뭐 이런 힘 저런 힘 아주 그냥 힘이 넘쳐나는 놈이야. 초기생인가 봐. 그치? 힘이 넘쳐. 존속력. 판결의 확정력이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판결의 확정력은 불자, 판형, 세속이었죠. 불자, 판형, 세속. 이거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판결의 확정력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확정된 판결의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순서대로 불자가 금강경의 판형을 만들어 세속을 교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금강경의 판형을 어디다 만들었어요? 판결문에다가. 판사가 불자였던 거야. 불자, 판형, 세속. 이게 판결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확정력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사실은 이것도 행정행위의 확정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존속력이라고도 부르고 확정력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일종의 확정력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뭐냐면 얘는 불가쟁력이에요. 더 이상 그 판결을 다툴 수가 없어요. 판결을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급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해야 되는 거죠. 상소 제기해야 돼. 상소기간 2주 지나가지고 더 이상 상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원고도 상소 제기하고 싶을 수 있고 피고도 상소 제기하고 싶을 수 있잖아. 원고 피고 지들이 진 놈 어쨌든 패소한 놈이 지금 댐비겠지. 그치? 원고 피고 소송 당사 2명을 묶어버립니다. 얘네들은 그 판결을 깰 수가 없어요. 상소를 제기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2주가 지나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자박력이에요. 자박력, 스스로 묶인다잖아. 스스로 묶인다. 이거에 따른 이름이 불가변력이라고요. 불가변력. 그러면 소송의 주체는 원고하고 피고하고 또 누가 있어요? 법원. 법원이 있죠. 그 판결을 선고한 선고법원. 법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판결을 의사표시. 재판은 뭐예요? 사법부의 의사표시입니다. 사법부의 의사표시로서 판결을 선고한 이 법원도 지가 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라고요. 자기 손 떠난 거야. 왜? 막 바꾸면 안 되죠. 손바닥 뒤집듯이 막 바꾸면 뭐 재판 이긴 사람 진 사람 막 거꾸로 지고 막 그러면 막 희비가 엇갈리고 그러면 둘이 안 싸우고 나 같으면 걔랑 싸울래.
그냥 우선 걔부터 목 달래. 그냥 그게 편한 거잖아. 이놈이 말 자꾸 바꾸면 안 돼. 바로 뭐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당해 사건에서 판결 못 깨는 거예요. 예, 당해 사건입니다. 그 소송의 주체로서 원고 피고 2명, 선고법원 1명, 총 3명 싹을 다 묶어버렸지. 그럼 같은 사건에 또 소송 제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또 소송 제기하는 것도 막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미 판단은 끝났다 기판력이라고요. 이미 판단은 끝났다. 다 끝났어 임마. 어디다가 또 나가서 물어보고 그래.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판단은 끝났다. 그러면 예, 이게 앞에 게 전소가 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소송 후소가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후소에도 소송 주체가 3명이 있을 거 아니야. 원고 피고 법원 3명이 있겠죠. 이 기판력은 3명을 동시에 확 묶어버려. 확 묶어버려가지고 전소에서 나온 판단에 모순되는 주장도 당사자, 판단도 법원 아무것도 못해요. 다 묶여버린 거예요. 또 소송 제기하면 뭐라 했는지 알아? 지난번에 처분은 적법하다 기각이 나왔죠. 근데 내가 거기다 또 소송을 제기하지? 그러면 이런다? 생각도 안 해보고 기각! 네, 난 저거랑 똑같이 할 거야. 이미 판단 끝났거든. 알겠어요? 이미 판단 끝났기 때문에 내가 네 얘기 들어줄 생각 없거든. 예, 그래 소송은 받아줄게 임마. 기각 됐냐 임마.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건 이제 이건 형성력. 이거는 우리가 소송 가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예,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하게 되고 다 알잖아. 그치? 이미 이거 임무특강에서 한번 그 다음에 기본강에서 한번 다 했잖아. 앞쪽에서. 인강은 지금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왜? 그게 앞에 붙어 있거든. 인강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지금 여기 오셨다면 이미 앞에 거 돌파하고 오신 거야. 지금 당신들 지금 인강하고 보조를 못 맞추. 먼저 시작해놓고 그거야. 여기서 요걸 봐봐. 요거 3개를 봐.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이게 없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치? 예. 행정행위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미 판단은 끝났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심판이고 소송이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다 끝난 게임이라는 거야.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이건 심지어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없어. 어디에만 있는 거야? 이건 소송에만 있는 거야. 기판력. 이게 마지막 판단이기 때문에 소송이. 그래서 행정행위에 있는 거는요. 이 소송에서는 요게 형식적 확정력이야. 이게 기판력, 요게 실질적 확정력이야. 그리고 형식적 확정력으로 더 이상 그 판결을 못 깨는 상황이 되잖아. 상소기한 2주가 지나잖아. 그럼 더 이상의 요건 필요 없어. 그냥 자동으로 열로 뿅 직행해버려. 그리고 바로 기판력 인정해버려. 알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게 똑같은 게 어디도 있냐면 처분에도 있어. 행정행위도 있는데 행정행위는 이게 형식적 확정력이고 요게 마지막 상황이야. 확정력에서 이게 실질적 확정력이야. 얘네들이 이게 없으니까 기판력이라는 게 없으니까 확정력의 종류는 3개인데 그런데 기판력 없으니까 얘들이 이게 시작 이게 끝이야. 형식 실질 처음이고 끝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확정력에 불가쟁력, 불가변력 2가지만 언급되는 거예요. 2가지만. 이해가 됐지? 그 다음에 여기를 확정력이라 부르는데 행정행위 쪽에서 또 확정력이라 부르면 헷갈리지? 확정력이 그럼 어떤 확정력 막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걸 느껴. 아니 여기서 이 개념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어떤 거 말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인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교수님이 바보신 거야.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듣게 말해야 돼요. 차 띄고 포 띄고 머리 띄고 꼬리 띄고 그리고 말하면 상대가 알아먹냐고. 안 되죠. 그쵸? 알아먹게 말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 문제 나와도 우린 또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가 갑이야. 그치? 그래서 제가 용어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저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관식이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야, 존속력이라는 표현이 훨씬 정확해. 이렇게 가! 이렇게 끝내. 근데 문제가 막 존속력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확정력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행정행위에서는 확정력이라는 거 같이 쓸 수도 있는데 굳이 구별하기 위해서 존속력이라고 불러요. 존속력.
오케이. 그러면 형식적 존속력, 실질적 존속력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그겁니다. 존속력 보도록 합니다. 행정행위가 처분이 나와버리게 되면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죠. 그럼 뭐가 만들어져?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지겠지? 법률 관계. 법률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막 함부로 막 뒤집고 막 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 법적 안정성. 그렇죠? 예, 법률 관계를 좀 안정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예, 존속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존속력에는 형식적 존속력, 실질적 존속력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형식적 존속력 이제 다 알고 있잖아. 뭐예요? 불가쟁력. 실질적 존속력은 불가변력.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내려갑시다.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판결에서의 형식적 확정력, 여기서의 형식적 존속력 둘 다 불가쟁력, 둘 다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저거는 판결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이거는 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그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불복기간의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불복 절차 다 밟았을 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불복기간, 제소기간이 도과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제소기간이 도과됐다. 청구기간이 도과됐다. 이렇게 되면은 취소 심판도 제기할 수 없고 취소형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예, 불가쟁력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이거는 절차적 효력이야. 절차적 효력.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놈의 말이에요. 존속력이라는 친구가 뭘 막아 제끼겠어요? 공정력이라는 걸 제거해버릴 수 있는 취소라는 걸 할 수 있는 친구는 3명이었어. 그치? 누구 취소 처분, 취소 제결, 취소 판결 3명이었죠. 이거 막는 친구들이야. 이미 법률관계 만들어졌으니까 취소 제결, 취소 판결, 취소 처분 이거 막겠다는 거야. 지금 막겠다는 겁니다. 못하게 막아버리면 완전히 존속되는 거잖아. 그치? 그것마저 길 막아버리면 이건 계속 존속되는 거잖아. 완전 확정된 거잖아. 그거 한번 해보겠다는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처분청이 취소 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제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의 수소법원이 취소 판결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을 텐데 요거 두 개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하죠. 행정쟁송이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쟁송취소라고 해요. 쟁송취소라고 하거든. 요 쟁송취소하고 요 취소처분하고 요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직권취소하고 취소처분을 이렇게 비교하면 이 친구 막아내는 존속력이 누구냐면 이 친구 막아내는 존속력,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막아내는 존속력이 있어요. 예, 행정행위의 존속력. 얘는 어떻게 막아야 되냐? 내가 한 처분 내가 취소하는데 기간 제한이 있을까? 내가 한 처분 내가 취소하는데 기간 제한 없지? 그래요. 기간 제한 없으니까 뭐 기간이 지나가지고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이런 일은 없는 거야. 얘는 실질적 존속력. 얘는 불가변력으로 막는 거예요. 얘를 지금 막을 거예요. 원하는 건 우리가 취소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게 존속력이거든. 이건 뭐예요? 이거는 형식적 존속력. 이건 불가쟁력으로 막는 거라고. 불가쟁력으로. 오케이? 네, 더 이상 취소 심판과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게 되면 취소 제결과 취소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쟁송 취소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게 형식적 존속력이에요. 근데 얘는 따로 불복기간, 기간 제한이 없어요. 취소 처분은, 처분청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뭘로 막아야 돼요? 불가변력으로 막아야 돼요. 이거마저 뚫리면 방법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거마저 뚫리면 방법이 없어요. 예, 연결고리. 그래서 지금 쟁송 절차라는 절차, 취소라는 절차예요. 쟁송 절차를 밟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절차적 효력입니다.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절차적 효력에 해당을 하고요. 그러면 예, 국민 쪽이겠어요? 국가 쪽이겠어요? 국민 쪽입니다. 국민 쪽. 예, 국민 쪽. 상대방 그다음 이해관계인 제3자죠. 제3자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 근데 기간이라는 게 밑에 보시게 되면 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있을 수가 있지만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도 하나가 있다고 했죠. 이의 신청. 근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게 아니죠. 행정심판은 일반법이 있고 행정소송은 일반법이 있지만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하지만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법 없어요. 이의신청법 없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인정할 때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을 법에 따로 두는데 거기서 신청기간 제한을 둘 때가 있어. 그러면 그것도 막힐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신청기간 제한을 둘 때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 근거.
똑같은 데서 찾으세요. 뭐랑? 공정력. 공정력 때문에 불복기간이 있었던 거고요. 그 불복기간이 도과됐을 때 이 불가증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정력이랑 한통속이에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공정력, 그거 보장하자고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인정을 해버렸잖아.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있지. 토지거래 허가 뭐였어? 만약에 여기서 평창에 올림픽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달라붙죠. 그렇죠? 예. 그 비트코인 그 정말 빛의 속도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넣는 거잖아. 그치?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땅 사는 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예.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표 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서로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려야죠. 막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떨 때 거래할 수 있어요? 허가받았을 때. 허가받았을 때 땅을 팔 수가 있죠. 근데 위법하게 허가를 받았어요. 행정청이 친구가 요거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렸을 때쯤이면은 이미 올림픽 지나간 다음에 진행되고 있거나 이제 지나갔거나 뭐 이런 상황, 더 이상 투기의 문제가 없어진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미 거기에 개발 이익은 엄청 붙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허가를 해준 거예요. 야, 친구야, 땅 사. 내가 할게. 그겁니다. 위법하게 부정한 동기로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있잖아, 이 땅이 갑에서 을로 팔린 거예요. 그러면 을은 또 몇 년 뒤에 이 땅을 팔겠죠. 예, 병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상속을 했어요. 그래서 정한테 상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받은 이제 정이 또 살다가 친구한테 또 팔았어요. 예,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60갑자를 100바퀴 돌렸어요. 그래서 5,000년이 지났어요. 5,000년이 지났는데 역사책을 보다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5대조, 6대조, 7대조, 8대조, 10대조, 1000대조 할아버지가 샀던 게 위법이다. 뭐 이런 거지. 그런 거 알게 됐어. 취소를 제기해요. 취소 판결엔 소급표가 있어요. 5,000년 전으로 처분의 효력이 없는 걸로 소급해서 없어져요. 이거 이기면. 알겠어요? 그럼 맨 처음에 5,000년 전에 갑이 을한테 팔았던 그 거래 계약이 무효가 돼요. 그러면 60갑자를 1000바퀴 돌렸죠.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5,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서 소유권이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나라 망해요. 그쵸? 이건 법률관계 다 깨진 거잖아. 그치? 다 깨진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법적 안정성을 좀 안정을 시켜보자고 우리가 공정력이라는 거 인정했다고. 근데 제소기간 제한 안 두면 어떻게 돼? 법적 안정성은 더 심각한 혼란에 빠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소기간 제한을 두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 불가증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렇다면 생각해봐. 이 공정력이라는 문제하고 불가증력, 형식적 존속력의 발생이라는 문제하고 이게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야? 아니잖아요. 결국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은 그 57페이지 꼭대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잠정적 통용력. 우리 봤던 거지? 공정력이. 제소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영구적 통용력 불가증력으로 전환돼 버리는 거라고요. 공정력과 불가증력은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됐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56페이지 맨 밑에 한번 가보세요. 침익적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법 관계 안정성의 문제 많이 있겠지만 수익적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한테 나온 수익적 처분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뢰도 형성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법률 생활의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같이 포함돼요. 이게 다 법적 안정성의 문제예요. 법적 안정성의 문제. 이러한 측면에서 불가증력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57페이지 꼭대기에 공정력과의 관계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임시적인 거, 잠정적인 통용력이 맹구적인 통용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공정력과 불가증력은 결국은 하나의 맥락이라고 했는데 무효인 처분, 무효인 행정에는 공정력 없죠.
당연 무효가 아닌 한, 행정이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이잖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무효면 공정력 없지. 그럼 공정력이 없으면 불가쟁력도 없겠죠. 공정력을 보장하고자 제소기간이라는 제한을 둔 거야. 공정력이 없으면 제소기한도 없겠죠. 네, 그래서 무효인 처분을 그 목적물로 하게 되는 무효확인 심판이나 무효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고요. 기간 제한이. 이거는 아무런 법률관계도 안 만들어냈다고.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고, 효과도 없으니까 권리의무에 영향 안 미쳤고, 권리의무 관계를 안 만들어냈다고. 안 만들어냈는데 무슨 안정이 필요해. 그렇잖아. 뭐가 만들어졌어야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안정이잖아. 유지할 게 없다고. 무효인 행정행위는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 직권 취소. 이거는 취소 재결, 취소 판결 같은 쟁송 취소와 달리 처분청이 직접 자기가 한 거를 스스로 시정하는 거예요. 미안, 내가 잘못했다, 야. 시정할게, 미안해, 반성할게 하면서 직권 취소하는 거야. 여기 반성하는데 무슨 기간의 제한이 있어. 그치? 예, 그냥 가서 회계 기도하면 다 반성이야. 그 기간 제한 없어요. 다 용서해요. 그 다음에 국가 배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이제 취소 쟁송 못 제기 하잖아. 불가증력 발생했어. 너 제소기간 도가 있던데? 근데 국가 배상을 제기한다고? 말이 돼? 그럼 국가 배상은 만약에 그래서 위법한 행위였다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불가증력에 반하는 짓이야.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들으면서 뭐가 느껴져요? 예.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행정쟁송하고 국가배상하고 어떻게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취소 소송 제기한 이유가 뭐야? 그 처분 제껴버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제껴버리려고,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게 뭐야? 위법한 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를 존속시켜서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이에요. 위법한 처분을 제거해버리면 지금 그것 때문에 나의 권익이 침해된 건데, 그거 제거되면 내 권익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방법이야. 손해배상은 뭐예요? 국가배상은 그거 그냥 둬요. 알겠습니까? 안 싸워. 두고 돈만 줘. 이게 손해배상이란 말이에요.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국가배상을 제기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어요? 돈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돈은 당연히. 네. 이것은 뭐 민사하고 형사를 막 엮어가지고 민사가 졌으니까 형사가 질 거야, 뭐 형사가 졌으니까 민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 불가증력이 발생했으면 그 처분이 위법이라고 넌 더 이상 확인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지. 그래, 맞아. 근데 국가배상에서 네가 만약 이기게 된다면 국가배상에서 처분이 위법이라는 걸 확인받게 되는 거잖아. 위법 확인을 못 받는 상황인데? 위법 확인을 받게 됐네? 그게 말이 돼? 그럼 불가증력에 반하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취소송이 위법성 확인하는 소송입니까? 취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처분의 효력 제거하는 소송이라고요. 그냥 효력을 제거하다 보니까 위법성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그냥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취소송은 효력을 제거하는 소송입니다. 형성소송이지 확인 소송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예,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국가배상이 안 되는 거냐?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판례 봐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 대상으로 아닌 것을 무슨 말이야? 아닌 것을 과세 대상으로 오인한 과세 처분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세 처분이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취소되지 못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금 불가증력 발생해서 이 친구가 사실 나한테 1,000만 원 과세처분이 나왔어요. 제일로 좋은 방법은 뭐예요? 국가 배상 제기하면 가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걸 내가 그 주관적인 상황을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 이거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냥 취소송 제기하면 간단해요. 소송만 던지면 위법이네, 이겼어, 바로 줘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왜 국가 배상을 제기하겠어요? 1,000만 원 내잖아. 그러면 안 내도 되게 해주거나 돌려주거나 해줄 거란 말이야. 굳이 국가 배상을 제기한 이유가 뭐야? 취소를 못 제기한 상황이야. 제소기간에 도가 돼가지고. 알겠지?
예, 취소 못 제기한 상황이지만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아준다고요. 받아준다고. 불가증력이 발생했는지하고 국가배상의 문제는 별다른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판력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세 가지 생각해봐. 판결, 재결, 처분. 순수한 행정처분, 재결 아닌 거. 판결에만 기판력이 있다고요. 판결에만 기판력이 있고 재결에도 처분에도 역시 기판력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한다면 행정행위의 기판력이 발생하면요. 순수한 행정처분의 기판력이 발생하면 심판도 없고 소송도 없어. 행정심판 재결의 기판력이 발생하면 소송 없어. 그러는 순간 재판청권 침해예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문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국민은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헌이 돼요. 기판력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하자의 승계. 이건 뭐냐면 이런 걸 생각해봐요. 내가 음주운전을 안 했어. 술을 먹긴 먹었어. 근데 0.05%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주치중 운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냥 원래 간이 워낙 작동을 잘해가지고 소주를 한 10병을 먹어도 0.043 정도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걸렸다 너 이러면서 면허 정지를 한 거야. 네. 나는 핵폭탄주를 먹지 않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데 날 면허 정지를 했어요. 이게 B가 고장난 거야. 응? 면허 정지를 했어. 난 무시했죠. 장난해. 상관없어. 그냥 운전을 했어요. 근데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라고 처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면허 취소가 됐어요. 근데 면허 정지를 내가 제껴버리면 면허 취소는 같이 제껴지죠. 근데 문제가 뭐야? 너 정지기간 중 운전했다? 그게 면허 취소 사유야. 근데 정지 처분이 사라지면 정지기간 중 운전했다라는 제재 사유가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정지 처분에 대해서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요. 어떡하죠? 면허 취소는 적법이잖아요. 면허 취소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취소 사유여서 효력이 살아있어. 효력이 살아있으니까 효과도 살아있고 효과가 살아있으니까 난 정지기간 중 운전하면 안 되는 거야. 부작위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거야. 이 친구 효력 살아있는 이상 나는 분명히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 위반한 게 맞고 그거대로 치게 되면 면허 취소는 전혀 위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못 다퉈. 얘 자체로서는 적법인데 얘는 아직 시간 남았지? 이거는 소송 들어가 봐야 기각이야. 이건 소송 들어가면 각하고. 어때? 겁나게 억울하죠. 지금 미치겠지. 그렇죠? 이거 미치면 안 되거든 사람들이. 이렇게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행정법의 이론을 가지고는 뚫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조작해요. 여론 조작하듯이. 그게 바로 하자의 승계예요. 하자의 승계. 하자 승계는 원래의 공정력과 불가증력에 대한 이론을 조작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자 승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가 있다.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뚫어야 됩니다. 국민이 너무 억울하거든. 억울한 거 이것도 법치행정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행정구제제도가 법에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여기까지가 법치행정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런 논의가 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자승계가 논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심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봐요. 독일엔 다 있지 우린 다 없고 근데 우리도 있을 뻔했어. 왜? 잘 베끼려고 했거든. 잘 베끼려고 했는데 항상 문제가 뭐야? 법무부 것들이지. 이 법무부 것들 아주 그냥 싹 그냥 지들 언제까지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자기는 안 늙나? 그래갖고 국민들한테 유리한 것들이 있으면 있잖아요. 걔들 자꾸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자꾸 이래요. 뭘 자꾸 지워? 아무것도 안 쓰면서 다 지웠어요. 이번에도 지웠지만 이때도 지웠죠. 1987년도에 행정절차법 제정안에
이것도 있었어. 행정계획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것도 걔들이 지워버렸고 여기에 재심 청구에 대한 제도 규정도 있었어요. 처분이 진짜 정말 중대한 흠결이 있었던 거예요. 중대한 흠결이 있는데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불가증력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그건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 남은 길은 뭐밖에 없나? 직권 취소밖에 없지. 저건 처분청이 하는 거잖아. 그 친구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거든. 그러니까 지네 형 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제3자인 사법부를 찾아가게 되는 건데 저놈은 안 바꿔주겠지. 근데 쟁송 취소는 안 되는 상황이지. 억울해 죽을 것 같지? 지금 같은 선행처분 후행처분 하자승계 상황도 아닌 거지. 어떻게 이럴 때 살리는 재심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방법이 뭐는 하나 엄격하게 운영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엄격하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논의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로마서 3번의 불가변력입니다. 여기에는 기판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가 불가변력이에요. 이게 끝이야. 실질적 존속력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선고법원이 자기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함부로 취소 변경 못하는 거랑 똑같이 처분청도 자기가 한 처분에 대해서 함부로 취소 변경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뭔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저건 사법작용이잖아요. 이건 행정작용이잖아요. 행정작용 근데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시정한다고 또 좀 뭐 바꾸면 좀 안 되나? 직권 취소한다고 했잖아. 뭐 안 될까? 어떻게 안 될까?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죠. 과연 이런 불가변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 인정 영역.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 영역. 근데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사법인 것들이 있죠.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인정하는 건 항고심판이죠. 항고심판은 행정심판법 적용하는 일반 행정심판도 있고, 그다음 공무원 소청심사라거나 아니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라거나 아니면 국세청장의 심사 청구라거나 이런 식의 특별행정심판도 있을 수 있죠. 얘네들이 내리는 게 바로 재결처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준사법적 절차라고 했죠. 우리 헌법 107조 3항에서 행정심판의 경우에선 사법 절차를 준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얘네들도 심리 의결합니다. 거기 내가 그런 표현 해놨죠? 준재판. 네, 준재판으로 인정합니다. 판례가 준재판이라고 그냥 불러요. 그냥 그건 재판이나 마찬가지야 이래버립니다. 더 들어가 봅시다. 뭐도 있냐면 재결처분은 아닌데 순수한 행정처분이긴 한데 원처분이야.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심사 청구를 했을 때 사립학교 교원한테 하는 건 처분이 아니잖아. 사법상행이잖아. 그렇죠? 사법상행이거든. 그러면 이제 행정청 처음 등장했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려버리거든. 그건 원처분이에요. 재결처분이 아니라.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갖고 지방노동에다 구제 신청을 해갖고 거기 들어가서 초심 판정이 나왔다. 지금 얘기한 것들은 뭐냐면 항고심판이 아니에요. 사립학교 법인이 우리 학교 총장이 우리 학교 교수님 잘라버렸어. 그럼 우리 학교 총장이 행정청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립학교잖아. 사립학교. 삼성이 그냥 자기 직원 잘라버렸어요. 그게 쥐가 행정청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률관계의 양방당사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방노동의 초심이라거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라는 것은요, 이건 당사자 심판이에요. 법률관계 당사자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여기 뭐가 없어? 처분이 없어요. 행정청에 의한 처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고심판이 아니에요. 이런 건 당사자 심판이고 여기서 나오는 게 처분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처분인데 근데 그것도 심리 의결 거치거든요. 그것도 준재판입니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재결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인데 재결처분이 아닌데 근데 여기에도 불가변력이라는 게 인정됩니다. 이거는 절대 못 바꿔요. 절대.
손도 못 댑니다.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다음 밑에 확인. 이건 뭐 간단해요. 선관위가 아니 뭐 상식적으로 안 하겠지. 얼마나 혼란이 발생하겠습니까? 선관위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당선자 결정 딱 했어. 다음날 아침에 뽕이야. 죽여버려.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이게 문 캠프가 큰 잘못을 한 게 있다면 뽕이야도 될 수 있죠. 뽕이야도. 이런 건 상대적 불가변력. 근데 이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까지 포함시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다른 평면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이건 불가변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배웠죠.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든 직권 취소든 간에 수익적 행정행위 때문에 이미 발생한 기득권. 기득권을 박탈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신뢰보호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실권의 법리,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이거는 제한법리 문제로 다뤄야 될 부분인 것이지 이거는 행정행위의 어떤 효력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거는 존속력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제한법리 문제다. 근데 논의는 포함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뭐랑 비슷해? 집행 부정지 원칙이 공정력의 근거냐? 논의는 해요. 근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논의는 포함을 시켜요. 근데 아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늘 행정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전체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내일 공부수학 4인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